안녕하세요. 오픈스퀘어드 공공데이터 활용 실습 교육 상권 정보 분석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습 과정을 완료하면 다음과 같은 시각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왼쪽 시각화의 경우 상권 정보별 그리고 세부 분류별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오른쪽의 경우 전국의 편의점과 치킨집의 위치를 이용하여 시각화하실 수 있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가 상권 정보를 데이터 다운로드 하셔야 됩니다. 해당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권 정보라고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이 17개의 시도별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개 시도에 대한 데이터를 전부 다운로드 받아주시거나 또는 화면에서 보이시는 URL에 접속하시면 17개 시도의 데이터들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습 과정에서는 판다스, 매플론 라이브러리, 시본 모듈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명령을 통해 판다스, 매플론 라이브러리, 시본 모듈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위한 모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컬럼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 컬럼이 생략돼서 출력되기 때문에 해당 컬럼의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판다스에 존재하는 set 옵션 함수를 이용하여 최대 출력되는 열의 수를 늘려주도록 합니다. 또한 시각화 결과에서 한글을 출력하기 위해서 폰트를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폰트 설정이 완료가 되면 상가업소 정보는 17개 시도별로 각각 다운로드 할 수 있고, 해당 파일을 합치기 위해서 파일의 경로를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에 존재하는 글로브 모듈을 이용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CSV 형태의 데이터를 파일의 경로 리스트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파일 경로 리스트를 반복하면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병합하실 수 있습니다. 병합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고 반복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받아오실 수 있으며, 이때 해당 파일의 구분자는 파이프 기호입니다. 또한 판다스에 존재하는 컨캣 함수를 이용하여 합칠 대상인 df와 하나씩 읽어오는 파일인 템프를 합쳐주도록 합니다. 또한 병합이 다 끝나면 헤드 함수를 통해서 상위 2개의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데이터 병합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존재하는 인포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별 데이터 타입과 행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합된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여 상권, 업종, 대분류명, 컬럼의 값을 각 건수를 계산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서 소매인 경우 87만 5,641개의 데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이외에 음식, 생활 서비스, 학문 교육 순서대로 상권 데이터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계산한 결과값을 이용하여 플롯 함수를 통해 데이터를 시각화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권 업종 준 분류명에 대해서 값을 조회해보고 시각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업종 중 분류명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계산해보면 업종이 한식인 경우가 32만 건, 이미용 건강인 경우가 20만 건, 종합 소매점이 15만 건, 의복 의류점이 14만 건 등 각각 데이터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또한 앞선 결과와 동일하게 해당 결과를 시각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가 너무 많이 중복되는 관계로 X축에 있는 컬럼명이 X축에 있는 상권 업종 중 분류명이 중첩되어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권 업종 대분류명과 상권 업종 중 분류명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을 생성하고 각각 데이터 개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프레임 변수의 그룹 바이 함수를 이용하여 상권 업종 대분류명과 상권 업종 중 분류명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상호명 컬럼을 이용하여 각각 데이터 건수를 계산하도록 합니다.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상권 업종 대분류별 또 상권 업종 중 분류별 상호의 건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권 업종 대분류명 컬럼이 음식인 데이터만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업종 대분류명이 음식인 경우 약 87만 건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도별 상권 업종 중분류명의 건수를 피벗을 통해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는 시도명으로 설정하며 컬럼명은 상권 업종 중분류명을 지정합니다. 값은 상호명을 선택하며 집계 함수는 카운트 함수를 이용합니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fill value 옵션을 0으로 설정한 후 해당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행과 열의 합을 계산하기 위해 마진이라는 옵션을 true 값으로 설정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각 행과 열의 총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결과를 시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 프레임을 변수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총합 정보는 시각화 정보에서 빼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스본 라이브러리에 있는 히트맵 시각화와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따라서 스본 라이브러리에 있는 히트맵 시각화에 앞서 계산한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주고 원활한 정보 전달을 위해 어노테이션과 형식을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시각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한식의 경우 다른 컬럼에 비해서 데이터가 많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때 한식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이 데이터가 많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 카페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이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아 위치정보 시각화에 어려움이 있어 위경도를 탄점도 차트로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규어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그래프의 크기를 지정해 주실 수 있으며, 스캐터 함수를 통해서 X축과 Y축에 해당하는 점 차트를 그리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의 경도 컬럼과 식당의 위도, 상권업종 대분류명이 음식인 위 경도 컬럼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각화하실 수 있습니다. 시각화 결과물을 보면 한반도의 모습과 섬의 모습이 나오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전국에 그리고 골고루 상권업종 대분류명이 음식인 상권 데이터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페 또는 커피점 데이터만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업종 대분류명이 음식인 데이터 프레임을 대상으로 상권업종 중분류명이 커피점 그리고 카페인 데이터를 추출하도록 합니다. 공공데이터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커피점, 카페는 95,194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시각화한 것과 동일하게 커피점, 카페 데이터를 시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각화한 결과물을 이용하여 데이터 프레임을 커피 또는 카페인 경우 위도, 경도 정보를 시각화하도록 하고, 앞서 결과와는 다르게 조금 비어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의 카페 데이터만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시도명이 서울특별시인 데이터를 추출하여 카페 서울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를 앞서 계산한 시각화 코드를 이용하여 동일하게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어느 정도의 서울시의 모습을 하고 있는 데이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시, 군구별로 시각화하기 위해서 라벨링 코더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변환하도록 합니다. 시군구별 0에서 24의 숫자로 변환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앞서 시각한 결과물에 색상을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시군구별로 데이터 색상이 부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의 경우 시맵이라는 속성을 이용하여 색상 값을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카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시군구별 카페 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를 이용하여 그룹을 생성한 후 상호의 개수를 계산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구별 카페의 개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계산한 데이터는 정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sortValues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정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강남, 서초, 마포, 종로, 영등포, 중구 순서대로 카페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플롯 함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별, 행정동별 카페 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강남구인 데이터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서울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여 해당 시군구명이 강남구인 데이터 프레임을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여 집계함수인 그룹 파일을 행정동별로 그룹을 만들어 주시고 상호별 데이터의 건수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동일하게 데이터를 정렬 후 시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강남구에서 역삼 1동에 가장 많은 수의 카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개포 1동에는 가장 적은 카페 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권업종 소분류명이 편의점인 데이터만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전국의 편의점은 49,962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변수를 이용하여 상호별 데이터의 건수를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결과 CU 편의점이 9,256개로 가장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후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순서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형태가 편의점의 지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 10개의 데이터를 선택한 후 플롯 함수를 통해서 막대 차트 시각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이마트 순서대로 편의점의 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표준 산업 분류명이 치킨 전문점인 데이터만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산업 분류명이 치킨 전문점인 데이터들만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킨 전문점은 약 41,000곳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변수도 동일하게 상호별 데이터 건수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BBQ 치킨, BHC 치킨, 페리카나, 멕시칸, 처갓집 순서대로 데이터들이 정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의 상위 10개의 치킨집 시각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각 상호별
치킨집의 개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치킨집과 편의점이 전국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정보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 포리움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매스플론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캐터 함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킨집 데이터의 경도와 위도 정보를 데이터를 시각화해주고 라벨을 치킨 전문점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치킨 전문점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트를 이용하여 동일하게 편의점의 경도와 편의점의 위도 정보를 추가하여 치킨 전문점과 편의점 정보를 같이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편의점 데이터의 경우 밝기를 0.5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치킨 전문점과 편의점 데이터에 대한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고 수도권의 경우 편의점에 대한 정보가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의 경우 해안가를 따라서 치킨 전문점과 편의점이 빼곡하게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외에 대구 또는 경북 또는 제주와 같은 대도시 위주로 데이터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도별 편의점과 치킨 전문점의 수를 바차트 형태로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에 있는 플롯을 사용하면 그래프가 겹쳐지기 때문에 매플론 라이브러리에 있는 바 함수를 이용하며 시도별 값의 개수를 계산 후 인덱스 정보를 X축으로 시도별 값의 개수를 계산 후 values 값을 Y축으로 지정하여 데이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정한 것과 동일하게 치킨 전문점도 시도명별 값의 건수를 계산을 하고 동일하게 시도별 값의 건수에 값을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된 경우 치킨 전문점의 수가 더 많은 경우 그래프가 덮어지어지기 때문에 알파 값을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X축의 텍스트의 경우 90도로 회전하여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함수를 통해서 범례를 표시하며 show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의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편의점의 수가 치킨 전문점의 수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정보는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 울산광역시가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경상북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의 경우 치킨 전문점의 수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에서 한번 유명했던 버거지수라는 것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거지수라는 것은 버거킹, 맥도날드, KFC, 롯데리아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형식이고 이를 위해 각각 데이터를 추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호명이 버거킹인
데이터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정보는 GIS 시각화를 위해서 위치정보 시각화를 하실 수 있고, 또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매플롯 라이브러리 형태에 넣어줌으로써 다음과 같이 위치 시각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저 나머지 데이터들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FC의 경우 상호명이 대문자와 소문자가 혼용돼서 사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소문자와 대문자 둘 중 하나인 경우 데이터를 가지고 오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리아 데이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군구별 매점수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거 인덱스라는 비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한 후 해당 데이터 프레임에 버거킹에 시군구별 매점수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버거킹이 시군구별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코드를 이용하여 각각 맥도널드, KFC, 롯데리아의 매점 정보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시도명 및 시군구명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측치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버거 인덱스에 존재하는 결측치를 전부 0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버거 지수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거 지수는 버거킹의 매장 수와 맥도날드의 매장 수, 그리고 KFC의 매장 수를 더하고 롯데리아의 수로 나눠지는 것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 경우 데이터가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버거 지수 컬럼의 값이 무한대인 경우
버거지수의 컬럼에 버거킹과 맥도날드, KFC를 더한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버거 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결과 강남구의 결과는 버거 지수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이 이후로 성남시 분당구, 서초구, 달서구, 중구와 같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시도명이 서울과 같은 데이터를 추출 후 버거지수 정보를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리셋한 데이터 결과물을 다시 반영해 주셔야 되고요. 서울특별시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서울의 경우 용산구가 버거지수가 4로 낮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강남구는 41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데이터를 시도명을 바꾸면 각 시군구별 시군구에 따른 버거지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얻어진 계산값을 이용하여 변수에 저장 후 다음과 같이 막대 차트로 시각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상권정보 분석 실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